미네소타주에서 IC 요원이 쏜 총에 의해 30대 여성이 사망을 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미 시민권자로 법률 감시자 자격으로 이민 단속 현장에 머물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요원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틀랜드 시장은 이들이 연방 요원들의 총을 맞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 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 지원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받아온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정 포털업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 요원이 쏜 총에 의해 30대 여성이 사망을 하면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미 시민권자로 법률 감시자의 자격으로 이민 단속 현장에 머물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선 어제 이른 아침부터 IC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미니애폴리스 외곽 연방 건물 앞에 모여 IC는 이제 그만, 나치는 집으로 돌아가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요원들이 시위대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후추 스프레이를 발포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우천 중에도 시위는 밤까지 이어져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시위대 수백 명은 도로를 점거하고 IC를 폐지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보스턴, 메릴랜드 볼티모어, 엘라베마 버밍햄, 텍사스 플로거빌 등 주요 도시에서도 IC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9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하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품위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30대 여성은 법률 감시자 자격으로 이민 단속 현장에 머물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구씨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캔자스시리에서 미니애폴리스로 이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IC의 단속 현장에 법률 감시자 자격으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감시자란 시위나 집회 현장 등에서 참가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법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요원들이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정보와 부상자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포틀랜드 시장은 이들이 연방 요원들의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요원들이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18분에 포틀랜드 남동부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한 남성이 총에 맞았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은 이들이 연방 요원들의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나 퍼틀기니 포틀랜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총격을 당한 2사람이 아직 생존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지도자들은 하루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IC 요원이 한 여성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던 직후인 만큼 수사가 시작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윌슨 시장은 이날 앞서 미니애폴리스의 주민들과 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포틀랜드에서 이번 총격 역시 연방 이민 단속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라고 지적하고 IC가 포틀랜드에서의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틀랜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이후 연방 요원들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이 수개월간 이어졌던 도시입니다. 지난해 여름 연방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시내 IC 시설 앞에서 시위가 벌어져 일부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가 주 방위군 파견을 금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당국의 체포작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SCIS는 6일 SNS X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직접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인성, 미국 사회 동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도덕성, 공동체 참여 빈도, 헌법에 대한 충성도 등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USCIS가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적용 방침을 공개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습니다. USCIS는 제출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웃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지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등의 진술서나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 지원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받아온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만 법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에서 어제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법안이 230대 196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 중단된 보조금 지급을 다시 재개하는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주장에 반기를 든 소수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하원에서와 비슷한 형태의 양당 대결 또는 타협을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 보험 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건 거짓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며 보험 개혁안을 되살린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우린 이 보험 개혁안의 연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오늘 우린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투표 직전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통과돼 3년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10년간 적자액은 806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서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올해 10만 명, 2027년 300만 명, 2028년 400만 명, 2029년에 11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험 법안이 가짜 수혜자 등 비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공화당에게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낼 돈의 일부를 직접 보내주고 보험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 일부가 하원 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민주당과 합세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 의장의 하원 내 권위와 리더십이 실추되고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 사례란 지적입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법안에 찬성을 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베네수엘라에 관한 미국의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100석 중 53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공격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어선 공격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베네수엘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체로 찬성해왔으며 이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적인 전쟁은 타국에 대한 개입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원의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방금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상원 의원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포털 업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질병청은 미진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입국장 혼란 문제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네이버가 지난해 12월 15일 선보인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간소화 서비스 Q코드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코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만 검역 신고를 마치고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21개 국가를 방문했거나 경유한 뒤 한국에 들어오려면 Q코드 혹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개국에는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 인플루엔자 감염증,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들입니다. Q코드는 한국 입국 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을 마치거나 공항에 착륙한 뒤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최근 개편된 Q코드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검역정보 사전 입력 바로가기 안내 문구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어 외국인도 네이버 계정을 만들고 인증서까지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오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입국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데 왜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질병청 사이트는 네이버 한 업체하고만 제휴한 상태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Q코드 홈페이지 디자인의 미진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입국장 혼란 문제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무상보육 대상 연령을 기존 3, 4세에서 2세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맘다니 시장이 선거 기간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운영 중인 3, 4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한 단계 확장하는 것으로 높은 보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새 프로그램은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초기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2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 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4년 내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프로그램 초기 2년 동안 주 정부가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3K 프로그램도 보완 강화됩니다. 맘다니 시장과 호컬 주지사는 시 정부와 주 정부 협력을 통해 3K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8에서 29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아동에게 프리-K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프리-K 신규 좌석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좌석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최소 $10,000 수준으로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기존 3K 프리-K 제도를 확장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차 안에서 배변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차량 뒤에 개 2마리를 묶고 도로를 달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퀸즈 지방검사실은 뉴욕 롱아일랜드시리 거주 68세 댄 부조로 씨를 동물학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발표했습니다. 부조로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롱아일랜드시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빨간색 폭스바겐 차량 뒤에 셰퍼트 1마리와 핏불 1마리를 묶은 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개 2마리가 목줄에 묶여 주행 중인 차량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공분을 샀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는 개 1마리의 목줄이 풀리자 2마리를 모두 차에 태운 뒤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인 부조르를 검거했습니다. 부조르는 경찰 조사에서 개들이 차 안에서 똥을 싸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들은 동물복지단체 동물학대 방지협회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로 2살로 추정되는 셰퍼드는 고막이 파열됐으며 2에서 4살로 추정되는 핏불은 발바닥 주변 찰과상과 발가락 사이 피부 염증 등이 생겼고 설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부조르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부조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적게는 $10,000에서 최대 $100,000까지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7,000명으로 $100,000씩 지급할 경우 총 비용은 최대 $6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현금 지급 검토는 그린란드가 덴마크에서 분리돼 미국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주민들에 대한 일시불 지급 논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이 방안을 훨씬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덴마크 외무장관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월 중 귀환동포 정착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으로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한국 국민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동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임시 조직인 국내 동포 지원 TF를 운영하며 귀환 동포 지원을 시작했으나 귀환 동포 수가 계속 늘고 지원 수요도 커지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되는 귀환 동포 정착 지원과는 나이와 상황에 맞춘 동포 정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국내 귀환 동포 관련 조사 연구,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램지 고등학교에서 주 저녁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휴대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 스쿨스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주 전역 공립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지침 개발을 주 교육국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마이키 셰릴 당선자도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미 전역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인터넷 연결 휴대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28번째 주가 됐습니다. 10대 한인 남성이 뉴저지 티넥의 한 담배 전문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일리 보이스 보도에 따르면 듀몬트에 거주하는 18세 한인 정모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티넥 로드에 위치한 담배 전문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을 훔쳐 달아나다 뒤를 쫓은 매장 점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매장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정 씨와 매장 직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정 씨를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2급 강도 혐의를 적용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